제가 처음으로 구매 대행을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2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술집에 다니다가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주변 분들한테 반응도 좋고 대학교 선후배한테 호응도 좋아서 본업으로 뛰어들까를 생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구매 대행이 생소하였고 하는 사람도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기껏해야 중국에 가서 짝퉁 시계 몇 개 가져와서 지인들한테 실비 받고 나눠주는 형식이었지요. 보따리상도 그때 등장했었는데 구매 대행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산 물건들을 의로받거나 아는 분들한테 심부름 값받고 넘기는 그런 류의 구매 대행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구매 대행을 하자는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주변인들이나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터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명한 강단의 강사님이 주위의 사람 중에 10% 이하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살며 친구나 지인을 알고 지냅니다. 보통은 50대 50 정도, 즉 10명 중에 5명은 나를 도와주거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5명은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조그만 잘못만 해도 신고해서 감방에 보내려 하거나 스토킹 짓하며 변태짓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괜히 시비 걸어서 싸우려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5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명 중에 5명은 좋은 사람, 나머지 5명은 나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10명 중 9명이 나쁜 사람, 1명만이 그나마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강사님은 구매 대행같이 위험한 부류의 일은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막상 해외 현지로 나가보면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특히 한국인이 그중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친근감 있게 접근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간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구매 대행도 있는데 워낙 잘 사는 나라이다 보니 상품들도 고가의 건강식품류, 화장품류, 명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나라들의 명품들은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품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보다 더 잘 살지 않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캐나다의 살벌한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온난하고 따스하고 드넓게 펼쳐진 평야, 특히 방목을 하는 젖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소가 우리의 가두어 곡식을 먹고 자라는 것과 방목을 하며 대평원에서 자라는 것은 고기 맛도 달라지고 영양학 면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호주의 건강식품들은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가져와 지인들한테 마진을 남기고 파는 그런 류의 구매 대행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지요? 미 영국이 자기네 나라의 범죄자들을 마치 감옥인 양호주로 유배를 보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주 가면 강간당한다, 어디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처참하게 망가져서 돌아온다는 등 말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호주를 가면 영어 중에서도 가장 살벌한 욕을 섞어가며 말하는 영어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호주의 이민자들도 많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호주 정부는 이민자들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정 호주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고는 하나 현 시대를 보면 호주의 땅이 세계 5위 안에 드는데도 인구는 엄청 적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은 같습니다. 한때 구매 대행 사업은 월 2억까지 버는 호황기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대중화도 안 되었고 판로가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자사 제품을 소비하자는 풍토가 생겨서 해외 상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 먹었고 가격도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서 들여온 관광식품이 대부분이고 국산 제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입 수출 개방 정책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농산물도 뒤로 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품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수입을 개방해 놓기 때문에 외국 것을 사 먹으라는 풍조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민 농산물들은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국산이나 동남아 것에 비해 국산이 2배, 3배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품질도 월등히 우수하다는 총평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도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팔리다 보니 각종 제재도 심각하게 생겨났습니다. 무슨 제목을 쓰면 안 되고 성분 중에 무엇은 태그에 넣지 말 것이며 무슨 교육을 수료하고 몇 개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때 안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신고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신고, 증오 신고, 돈 뺏기 위한 변호사 대동 신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신고를 한국 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헐뜯으려 하는 정신은 왜 생긴 것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무튼 구청에 가보면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구매 대행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는 대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창조할 정도로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입에 풀칠할 정도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수료, 세금, 각종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비, 인건비 등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월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와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적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2년 이상 하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인터넷 구매 대행 사입자는 분명히 잘 팔리는 상품을 들여와 심오하게 직원들과 테스트해보고 대량 구매를 하게 되고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어느 순간 뉴스에 그 식품에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왔다고 방송되는 순간 다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국의 판매점에 판호를 주어 그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왔는데 역시 그 화장품에서 돼지기름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더 이상 못 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는 돼지기름도 사람의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동안 화장품의 50% 이상이 돼지기름을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는데 임상실험에서 여드름 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되어서 그 회사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되면 그것과 관계된 상품이 다 도살 처분, 폐기 처분되어 그와 관련된 업종을 무역하는 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닭, 오리, 껌 등 조류 관련 상품들은 역시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여파로 수입 수출이 중단이 되고 관련 상품들이 압류 처분되어 상당한 고역을 치르고 회사가 망하는 일 등 공신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월 2억 버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온라인에 상품들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오던 상품들이 2개월 동안 안 오고 3개월 동안 연락 두절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라도 나오기라도 하면 반품료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한 회사 사장은 스트레스성 장애로 암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연 이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인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한 대기업 회사 임원직 간부는 퇴사 후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 재산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을 했는데 그 상품이 팔리지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경우입니다. 일단 물건을 들여오면 팔아야 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재고가 되고 상품은 많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을 들여온다고 하는데 잘 팔리는 상품도 언제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안 팔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이었는데 단종이 되거나 사람들한테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면받고 나면 더 이상 안 팔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남은 재고품은 산더미처럼 늘어만 가고 식품도 유효기간이 있지만 옷이나 물건도 세월이 가면 먼지도 쌓이고 상품도 훼손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와 경험만 쌓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거래하고 있긴 한데 재화와 용역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팔리는 것을 봐가며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더 인력이 많이 충당이 되고 이제는 인기가 시들어 안 팔릴 것 같으면 대거 땡처리로 싼 값에 넘기는 것인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몇백 톤 분량의 상품들이 못 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월 2억 버는 사람들이 결코 안전한 돈방석에 앉아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구매 대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신중히 생각해보고 알아보시고 하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